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범업인정 전국장.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2023년 맞이 새해 개편했잖아요. 네, 개편했죠. 네. 네, 방송국이야? 개편을 해서 네, 그 개인 회상이랑 이혼 저희 촬영하는데 국장님이랑 저랑 찍고 네, 네, 송 실장님이랑 저랑 찍고 네. 진짜 한편- 머리카락이 이렇게 한편- 흰머리가 이렇게 있어 사람이. 예. 흰머리 감추려고 염색했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좀 개편을 맞아서 좀 예. 활기차게 예, 감축돼가지고 저는 한 편이 줄었어요. 네, 한편 줄였어요. 나가리라고 하지, 이거는. 네. 똑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네. 네. 내보내려다가, 네. 네, 한번 챙겨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뭐 나가. 저희가 개인회생,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개인회생 뭐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파면 팔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도 많고 아무튼 뭐 이 법이 그런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 네. 사무실이 조금 특이한 게, 저희가 이제 개인 파산관제인 업무를 하잖아요. 네, 저희 이제 전주지방법원에 몇 명 있죠? 개인 파산관제? 8명입니다. 총. 네. 8명 중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오는 사건이 유독 특이한 네. 사건들이 많아요. 다른 파산관제인 사무실을 이제 한 번씩 좀 이제 문의를 해보려고, 그리고 좀 서로 이제 교류를 맞아. 교류를 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보다 파산관제인 업무를 더 오래 하셨던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건이 예, 있어? 어려운 사건. 어떻게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법원도 네, 모른다고, 네. 다른 파산관제도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런 그 사건 처리하기 전에 책이랑 뭐 다 찾아보잖아요. 네. 다 찾아봐도 안 나오는 것들이 우리 사무실에 오는 거예요. 네. 그런 사건들이.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사건이 이렇게 오는 그런 기운들 있잖아요. 왜? 기운이라기보다 이게 그 일복이 좀 터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네. 많이 와요. 근데 우리 예전에 국선 형사사건 할 때도 그렇게 무죄에 다투는 사건들이 네, 맞습니다. 너무 몰아쳤어.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좀 쉬운 거 얘기해주면 안 될까요? 네, 개인회생 오늘은 그 월 변제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일 것 같으세요, 변호사님? 맨 처음은 네. 변호사 선임 비용. 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겠지. 매달 얼마씩 내야 네, 되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3년 동안 매달 얼마씩 돈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게끔 줄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 계산을 네. 해드리는데 실제로 그 너무 채무가 많고 소득은 적고 네. 그리고 또 좀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돈을 뭐 거의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네.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개인회생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개인회생을 신청을 막상 하려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담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 재산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소득이 없어가지고. 근데 재산이 있어. 결국에는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모든 빚을 다 청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죠. 그게 이제 파산인데, 그런 분들은 파산으로 좀 넘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개인회생은 이제 아시다시피 월 변제금을 매달 36개월 3년 동안 이제 변제를 하게 되는데, 그 어느 적정 수준이라는 게 항상 어디든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웃어? 네, 저 혼자 또 얘기하나? 나 지금 딴 생각 안 했어요. 나 잘 듣고 있었어. 몇 주 얘기하는데. 네. 일단 파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처분을 해야만 이제 맞습니다. 파산이 네. 되는 거고, 개인회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면서 네. 월 변제금을 좀 많이 내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월 변제금을 낼 돈은 없고 내 재산을 처분하기도 싫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안고 살아야지. 뭐 빚을 안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 재산이 또 안 팔리기도 하잖아요. 요새 부동산 거래가 너무 얼어 있으니까 팔리지도 않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런 좀 이제 파산 얘기인데,
파산 사건 안에서 관제인이 관리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제인이 채무자들 재산을 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처분을 해서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처분이 안 되는 재산들이 있어요. 그래 안 팔려. 그런 재산들은 관제인이 환가 포기를 합니다. 돈으로 만드는 이렇게 절차를 꿀팁 알려줘도 예, 되나요?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것도 결국에는 판사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도저히 팔 수가 없고 살 사람도 없는데 그걸 계속 끌고 가기에는 파산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에 포기를 한다든지 뭐 반값에 처분한다든지. 그래 저희가 예전에 네.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건물 같은 거 있었는데 네. 건물이 10년 가까이 안 팔리는 거. 네. 그런 건물 포기했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네. 없는 거예요. 가치는 막 몇 억씩 되는데 안 팔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파산으로 넘어가는 것도 네. 이제 방법이다. 네. 월 변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산식이 따로 있잖아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변제금이요? 예, 네. 맞습니다. 최저생계비 마이너스 소득. 거기 남는 돈이 이제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빼면은 다 플러스 죄송합니다. 아니요? 매월 소득에서 네.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네, 월 소득이 200만 원. 근데 요새 그 최저임금 하면은 200만 원 좀 넘는 것 같던데 월급이. 최저임금은 그렇죠. 최저생계비는 틀립니다. 아니 월 소득을 잡을 때 최저임금 생각하면은 한 달에 200만 원 200만 원 넘게 정도. 벌 거라는 이제 생각을 네, 네,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네, 네, 맞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있고 네. 하다 보면은 네. 월 소득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르바이트로만 몇 시간씩 하루에 뭐 8시간 다 못 채우고 한 3시간, 4시간 하시다가 또 아이 보러 가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월 네. 소득이 10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될 네. 때도 있는데 네. 지금 최저생계비 얼마예요? 지금 1인 가구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24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124만 124만 6천 원. 네. 아 그럼 150만 원 벌면은 최저생계비 네, 빼고 25만 원 한 정도 25만 원 정도 변제를 해야 되겠네요. 네, 월 변제금이. 근데 저는 이제 또 네. 놀라운 게 그렇게밖에 돈을 네. 못 버시는 분이 네. 직업이 그렇게 네. 좋지 않은 그런 분이 빚은 막 1억, 2억이래요. 이제 과거에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그 빚을 좀 내서 뭐 사업을 하시다든지 자영업을 하시다가 좀 이제 이게 안 돼서 결국에는 그 채무 독촉에 이제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어떤 사대보험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왜냐하면 사대보험 들어가는 직장 다니게 되면은 매월 소득이 다 통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통장 들어오면 압류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직장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이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좀 나태해졌다고 봐야 되나? 그런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빚을 지신 분들이 많고 그 네. 빚에 이제 원금의 이자가 그렇죠. 너무 많이 붙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니 도대체 직업도 이렇게 없는 사람이 무슨 빚이 1억, 2억이야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과거에 사업했던 분들이 좀 대부분이다. 네. 자영업 특히. 네. 네. 그래서 그럼 최저생계비를 줄이려면 이제 가족들이 부양가족이 좀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좀 많이 이제 붙잖아요. 그렇죠.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는 더 높아지겠죠. 네. 근데 이제 저와 배우자가 이제 2명이 있고 자녀 2명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한창 일을 할 나이대잖아요. 네. 그럼 배우자도 거의 그 동일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나의 채무자의 그 부양가족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 왜냐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 2명 있으면 한 명씩 각각 부양을 하는 걸로. 아, 둘 다 일을 할 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자녀가 1명이다. 그럼 0.5명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되게 까다롭네요. 네. 네. 이렇게 까다로운 네. 그 매월 변제금의 계산은 국장님이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오늘은 네. 그 월 변제금에 네, 대해서 월 변제금에 알아봤는데 대해서. 네. 결국에는 국장님이 다 계산해 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산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일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배우자도 일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네.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한 명씩 부양하기 때문에 네. 또 부양가족으로 이제 0.5명씩 들어가 두 명일 경우에는 두 한 명일 명씩. 경우에는 한 명씩 들어가는 네, 거고 한 명일 경우는 한 명일 0.5 경우에는 명씩. 0.5명씩 네. 들어간다는 네. 거 잘 알았습니다. 계산은 이제 어차피 국장님 네. 해주시니까요. 네.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그 가구수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영 정국장 김도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